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본머스 리그컵에서 승리하면서 연패 행진을 끊었다. 이를 발판으로 리그에서도 순항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일단 최근 공격력이 잘 살아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성공했다. 이전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로우가 3개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는 등 상대 수비진을 유린하는데 큰 무리는 없던 상황. 상대 진영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적은 팀이지만 최근에는 직선적인 공격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비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하는 모습. 최근 2번의 리그 경기에서 2골 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3골을 내리 허용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올 시즌 강한 압박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후반 실점률이 매우 많았는데 이것이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대목. 최근 3경기에서 모두 80분 이후에 실점이 나왔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에버튼, 리그 순위 확보를 위해 리그컵에서는 로테이션을 크게 돌렸고 패배를 당했다. 일단 주력 선수들의 체력을 보존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 이전 경기에서는 올 시즌 플랜 A였던 300을 들고 나왔다. 미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실험 형식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미나와 홀게이트의 활약은 나름 괜찮았으나 킨 쪽에서 사고가 나면서 대량 실점을 면치 못했다.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 포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400으로 전술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올 시즌 에버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득점력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14경기를 치르는 동안 11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 르윈도 햄스트링 부상이 도졌다는 소식까지 있어 에버튼의 전방 파괴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나마 이전 경기에서 원톱으로 나왔던 무페이가 괜찮은 활약을 하기는 했다. 코멘트 본머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매치다. 두 팀의 득점력을 비중 있게 고려한 선택. 본머스가 최근에는 공격적인 면에서 꽤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편인 반면 에버튼은 르윈의 부상과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본머스도 공격적인 기조와 주전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실점률로 인해 약점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 에버튼의 공격력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오버를 같이 선택해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본머스 승 2.5오버. 리버풀 더비 카운티를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치르고 겨우 승리를 거두었다. 세부리그 팀에게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갔다는 점에서 체면은 다소 구겼지만 준주전급 선수들과 유스를 대거 투입했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는 있다. 올 시즌 팀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 주전 선수들이 모두 30대를 앞두고 있고 그동안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 특히 공격에서는 살라에게 의존하는 빈도가 꽤나 높아졌는데 마네가 바이언으로 이적하면서 상대팀이 살라를 집중 견제하기 시작한 것. 그 와중에도 공격 포인트 생산에 꾸준히 성공하고 있는 살라의 폼은 긍정적이나 살라도 이전 시즌만큼의 위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중론. 수비에서도 불안감이 심하다. 특히 아놀드의 폼 저하는 심각한 수준인데 그동안은 공격적인 기여로 수비 스킬의 부족함을 메웠으나 최근에는 체력적인 부담과 수비에서 손을 쓰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등 상대팀의 주요 공격 루트가 되고 있다. 다만 반다이크 코나테 조합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수비 코어 라인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모양새라 이 두 선수로 센터백을 구성한다면 수비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우스햄튼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이전 경기에서도 하브리그 팀은 셰필드 웬즈데이를 상대로 1-1로 비기면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등 전력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세니틀 감독이 경질되고도 4-4-2 전형은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감독이 오기까지 급격한 변화보다는 최대한 익숙한 전술을 쓰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 다만 공격에서의 전개 방식은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하세니틀 감독이 있었을 때보다 롱볼 전개 방식이 줄었다. 하부 리그팀과의 경기였음은 감안해야 하나 이전 경기 득점 기대 수치는 2골이 넘었다. 다만 아담스 등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다득점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비 라인에서도 워커 피터스와 벨라 코차프가 돌아오면서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일단 4-4-1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최대한 공간을 주지 않고 수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 리버풀이 최근 에너지 저하로 인해 상대의 밀집 수비를 돌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밀집 수비 형식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우스햄튼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후반에는 실점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 실점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코멘트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 리버풀이 에너지 저하와 팀의 노쇠화로 고전하고 있으나 적어도 반다이크 코나테가 나오는 중앙 수비 라인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우스햄튼이 수세적으로 나서면서 밀집 수비 대형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리버풀이 최근에는 밀집 수비를 돌파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 3.5 언더. 노팅엄, 토트넘을 2-0으로 잡아내는 이변을 썼다. 토트넘이 주전들을 대거 기용했음에도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그동안 리그 기준으로 12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링가드가 한 골 1도움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고무적인 기록. 다만 올 시즌 노팅엄의 조직력은 실망스러운 부분 4-3-3식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4에서 5-1로 수비적인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상대가 풀백의 활용으로 중앙에서 동수 혹은 수적 우위를 만들면 우왕좌왕하다가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내주는 경우가 잦은 편. 이로 인해 실점 빈도가 상당히 높고 만회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다시 공간을 내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팰리스가 측면 위주의 전개를 즐기기 때문에 중앙을 틀어막는 전형이 효과를 볼지도 의문. 라인이 낮다 보니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의 양도 적다. 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어야 할 아위니도 최근 폼이 좋지 못하고 이전 경기에서 선발로 62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짊어져야 한다. 아위니가 피지컬이 아주 뛰어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한 공격을 받아줄 만한 타겟 역할을 해주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팰리스 뉴캐슬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끝에 아쉽게 EFL컵에서 탈락했다. 그럼에도 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뉴캐슬을 상대로 팽팽한 경기 양상을 만들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고 주력 선수들을 꽤 제외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더 평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전 경기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자아를 출전시키지 않았다. 때문에 공격진에서는 별다른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 올 시즌 에두아르와 자아에게 공격의 비중이 상당히 쏠려 있습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자아가 풀피스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수비적인 시퀀스는 상당히 인상적. 뉴캐슬을 상대로 대놓고 잠그기에 나섰고 중앙에 미드필더와 수비 6명을 배치하면서 중앙 진입을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올 시즌 3실점 이상을 허용한 경기가 이번뿐일 정도로 압박 시퀀스와 수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팀. 노팅엄이 수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수비 리스크도 아주 크지는 않은 편이다. 코멘트 팰리스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팰리스가 수비가 좋은 팀이고 공격진에서도 자아의 합류로 날카로움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아직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완성 단계가 아닌 노팅엄이 꽤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팰리스도 에두아르의 공백으로 인해 자아에게 공격의 대부분을 맡겨야 하는 상태. 언더를 점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추천 배팅 팰리스 승 2.5 언더. 토트넘 최근 2연패를 당했다. 리버풀에게 당한 일에서 이 패배야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고 하더라도 주력 선수들을 대거 가동했음에도 무력한 모습을 보인 노팅엄전 0에서 이 패배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 허약한 수비진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7경기째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수비진에서 개인의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잦은데 특히 다이어와 에메르송의 폼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수비진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고 있어 수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공격 전개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상태. 수비진 개인의 폼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실점 가능성은 높게 보는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낮은 라인으로 인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이 많다. 중앙을 돌파하기에는 상대 골대와의 거리가 너무 멀고 측면 위주의 전개로만 일관하게 되는 상황.
중앙에 플레이메이커 성향 선수가 없다는 점도 토트넘의 공격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으로 페리시치를 케인과 함께 기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격전에서는 케인 이외에 제 몫을 해주는 선수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리즈 울브스에게 0에서 1로 일격을 당하면서 연승 행진이 끊겼다. 그래도 해당 경기는 EFL컵이라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고 유망주들을 대거 기용하는 등 로테이션을 꽤 강하게 돌렸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최근 득점력이 잘 터져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 리그 기준으로 3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호드리구가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공격에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압박 위주의 전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라인을 최대한 뒤로 물리는 능력이 뛰어나며 토트넘이 꽤나 경기를 수세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잡거나 상대의 실책을 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비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편, 기본적으로 압박 위주의 팀입니다. 본이 압박이 깨졌을 때의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잦고 최근에는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면서 경기가 꼬이는 경우가 잦다. 특히 원정에서는 리그 기준 6경기 13실점으로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실점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자. 코멘트 토트넘의 우세를 점치기에는 어려운 매치다. 토트넘 수비진의 개인 폼은 심각한 수준이고 공격에서도 측면 위주의 전개가 잘 통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리즈가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면서 토트넘의 수세적인 경기 운영을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매치다. 리즈의 수비 능력도 딱히 뛰어나지는 않다는 점을 이용해 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웨스트햄 하브리그 팀 블랙번에게 승부차기까지 가는 끝에 패배하면서 카라바오컵을 마무리했다. 물론 로테이션을 꽤 세게 돌렸음은 감안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기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최근 득점력은 아주 나쁘지 않은 수준. 아예 수비적으로 나왔던 메뉴전을 제외하면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한 바 있다. 스카마카, 보원의 폼은 상당히 괜찮고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 원정과는 달리 홈에서는 7경기 9골로 나쁘지 않는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다. 파케타도 돌아온다면 최근 부족했던 중앙 지역에서의 볼순환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에서 수비로 이어지는 라인이 웨스트햄의 장점. 특히 수책 라이스로 이어진 3선 라인의 활동량과 수비 기여도는 리그 내에서도 TOP급으로 평가받는다.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기록한 적은 한 번밖에 없고 상대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몬 뒤 수비진의 피지컬로 크로스를 모두 무위로 돌리는 방식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레스터, 기세가 상당히 좋다. 맨시티에게 아깝게 당한 0에서 1석패를 제외하고는 최근 4승을 거두면서 순위를 꽤 상승시킨 상태. 물론 18위 사우스햄튼과의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에서는 호평할 만한 부분이 많다.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된 것이 매우 크다. 최근 레스터가 5경기에서 실점한 골은 딱 하나였는데 그나마도 맨시티전에서 데브라, 이너가 찬 프리킥으로 허용한 것이었다. 빌드업의 핵을 수마레로 바꾼 것이 효과가 컸는데 은디디가 올 시즌 턴오버가 잦고 빌드업 능력에서도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상황. 탈압박 능력이 괜찮은 수마레가 빌드 없이 나오는 턴오버를 꽤 줄이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 이전 경기에서 은디디가 복귀하기는 했지만 수마레를 중용해야 공수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레스터의 승리를 점친다. 최근 레스터가 빌드업의 중추를 은디디에서 수마레로 바꾼 것이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빌드업에서의 턴오버가 꽤 줄면서 수비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었다. 중앙 빌드업의 원활함을 바탕으로 공격진의 선수들도 힘을 받고 있기도 한 상황. 다만 웨스트햄도 중원 수비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실점을 줄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다득점 페이스는 유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추천 배팅 레스터 승 2.5 언더. 랑스 4연승을 달리면서 PSG에 이어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올 시즌 내내 공수 밸런스는 좋은 편에 속했지만 득점력은 다소 아쉬웠는데 최근에는 득점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는 점이 긍정적인 대목이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득점했다.
툴루즈전에서 56분 만에 교체된 세이드가 이전 경기에서는 한 골을 넣으면서 굴욕을 씻었고, 툴루즈전에서 교체로 들어온 오펜다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선제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가 만회를 위해 올라온 틈을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공격적인 성과를 낮게 볼 이유는 없을 것. 다만 랑스의 올 시즌 최대 무기는 수비다. 최근 리그 4연승을 달리고 있는 동안 랑스가 허용한 골은 한 골에 불과한 상태. 점유율이 높아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지 않는 모습이 많고, 수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핵심 선수들이 빠져도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준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하임미다라가 빠지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메디나가 빠졌을 때도 수비적으로 문제를 드러낸 경우는 없었다. 클레르몽,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나름대로 득점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할 만한 골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 올 시즌은 철저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올 시즌 리그에서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멀티 득점 경기가 없고 1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 안드리치를 향한 직선적인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안드리치도 기대 득점만큼의 골을 득점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 그나마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 킥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비력은 확실하게 문제. 이전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수비 라인에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수비 라인 재편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조직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300 포메이션을 고정하고 주력 센터백 라인을 현재는 확정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전 경기에서도 카드 문제로 인해 카우프 레이즈가 결장한 상황이라 조직력을 맞출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쳤다. 코멘트 랑스의 승리가 유력하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다. 최근에는 전방의 활약도 살아나면서 다득점을 기록하는 경우도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 클레르몽의 득점력은 제법 꾸준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유독 약했다. 한 골 정도의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수비로 인해 경기를 잡아내기까지는 어렵다. 추천 배팅 랑스 승 2.5 오버. 삼프도리아 최근 3경기에서 모두 패배했다. 인테르 피오렌티나 토리노라는 힘든 일정을 치르기는 했지만 3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이라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일말의 저력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쉬운 상태. 올 시즌 팀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 카푸토 등 공격진뿐만 아니라 수비진의 주력 선수들이 대부분 나이가 30대에 접어든 상태. 특히 수비력에서는 에너지 레벨 저하가 발목을 꽤 세게 잡고 있는데 삼프도리아가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라인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뒷공간 리스크가 없지 않은 상황에서 기민한 커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는 점은 상당히 치명적이다. 공격진에서도 답답한 흐름인 것은 마찬가지. 전방 선수들의 폼도 좋지 못한 데다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의 양도 적다. 카푸토는 피오렌티나전에서 볼터치를 20회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듀리치치도 올 시즌 기대 득점은 0.6골에 불과하다. 공격수 개인들의 폼이나 팀 에너지 레벨을 모두 고려해도 삼프도리아의 득점력은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레체 아탈란타를 2-1로 잡는 이변을 쓰면서 6경기 연속 무승에서 벗어났다. 강등권인 시파리와는 승점이 5점 차이로 벌어진 상황이라 나름대로 강등권 경쟁에서는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양새. 레체의 저력은 상당하다. 최근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도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인데 피오렌티나와 우디네세를 상대로 1-1 무승부, 유벤투스를 상대로 0에서 1석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라인을 최대한 낮추고 저실점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끌어가는 전략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고 할 수 있을 듯. 최근 레체가 상대했던 강팀들과 비교하면 삼프도리아의 공격력은 귀여운 수준이다. 무실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듯. 기본적으로 라인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득점력에서 큰 두각은 드러내지 못하는 편. 이전 경기에서도 슈팅은 15개로 많았지만 유효 슈팅은 3개에 불과했다. 그래도 측면에서는 스트레 페차의 결정력이 상당히 좋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만드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던 모습. 삼프도리아를 상대로도 한 골 정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코멘트 레체의 우세를 점친다. 레체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수비적인 전술을 펴면서 스코어를 거의 대등하게 만드는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레체가 상대해왔던 유벤투스, 피오렌티나, 아탈란타 등과 비교하면 삼프도리아의 공격력은 귀여운 수준이다. 다만 레체도 최대한 직선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 공격 시의 빌드업이 아주 정교한 유형은 아니다. 언더를 겸하면 좋을 매치다. 추천 배팅 레체 승 2.5 언더. 뉴캐슬 팰리스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벌인 끝에 겨우 EFL컵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결과는 좋았지만 상대의 수비적인 운영에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등 밀집 수비에 대한 대응력이 다소 아쉬웠던 경기. 다만 조엘링톤, 생 막시맹 정도를 제외하면 주력 선수들을 투입하지 않은 경기였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는 있다. 최근 4경기 3골로 폼이 굉장히 좋은 알미론을 필두로 한 전반적인 팀의 득점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조엘링톤이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면서 측면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공격 작업의 시스템이 완성 단계라 알미론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 후방의 안정감이 돋보인다. 조엘링톤이 중앙 대신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더 높일 수 있었던 것도 기마 랑이스가 주축인 수비진이 후방 라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공을 전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테이션을 돌렸던 이전 경기에서도 라셀레스가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하면서 공격 전개를 맡는 모습이었고 최근 5경기에서도 2실점으로 실점 억제까지 잘 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중원 자원들과 공격진들이 상대의 라인을 누르는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는 등 공수에서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첼시 맨시티에게 0에서 2로 패하면서 EFL 여정을 마무리 지었다.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면서 주전들의 체력을 안배하는 경기가 되었고 코바치치와 쿨리발리의 몸 상태도 체크하는 경기가 되었다. 톱 자원들의 부진이 심각한 상태. 이전 경기에서도 브로야와 지에흐가 기록한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었으며 오바메양이 선발로 나섰던 아스날전에서도 유효 슈팅을 1개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이 선에서 공백을 메워준다면 모르겠으나 스털링은 아스날전에서 가장 터치가 적었던 선수였으며 박스 안에서의 늦은 판단과 온더볼에서의 부진에 시달리는 중. 최근에는 중앙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정확도 낮은 롱볼로 빌드업을 일관하는 모습도 잦아졌다. 수비에서도 약점이 있다. 쿠쿠렐라가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가 쿠쿠렐라의 전진으로 중앙을 장악하려는 첼시의 의도를 막기 위해 일부러 첼시의 좌측을 강하게 누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쿠쿠렐라의 턴오버 위험성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온 듯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나마 이전 경기에서 쿨리발리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쿨리발리도 올 시즌 초 패스가 자주 끊기는 모습을 보이는 등 폼이 정상적이지는 않았다. 코멘트 뉴캐슬의 승리를 점친다. 일단 첼시의 최근 공격 작업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 이선의 온더볼 능력도 떨어진 모습이고 전방 자원들을 향한 패스의 질과 양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수비진에서도 체력 문제와 압박 대처 능력 미비로 인한 전진성 감소 등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은 상태다. 최근 뉴캐슬이 후방 안정감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와 실점 제어 모든 면에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도 하다. 추천 배팅 뉴캐슬 승 2.5 언더. 샬케 마인츠를 1-0으로 잡으면서 정확히 한 달 만에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도 꼴찌 탈출은 요원한 상황. 15위 슈투트가르트와의 승점 차이는 5점에 달하고 있고 이번 경기의 상대를 감안하면 당분간은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설 것이다. 바이언과의 전력 차이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데다 이전 경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마인츠를 잡아냈기 때문. 다만 이전 경기의 상대인 마인츠의 공격력과 바이언의 차이는 상당한 상태. 전반적인 전방 자원들의 폼이 좋은 바이언의 공격진을 상대로 리그 최다 실점 2위 팀인 샬케가 무실점으로 버틸 가능성은 적다고 보아야 한다. 득점력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 상태. 최근 5경기에서 샬케가 기록한 골은 4골에 그치고 있다. 공격의 대부분이 세트피스나 직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 방식들이 정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전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팀 내 최다 득점자 테로데도 손목 부상으로 컨디션을 담보할 수 없다는 소식이다. 바이언 화끈한 화력을 보여주면서 브레멘을 6-1로 대파하고 리그 1위를 공고히 지켰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월드컵 휴식기를 앞두고
리그 1위를 유지한 채로 반환점을 돌 것이 유력하다. 최근 두 경기 동안 9골을 넣으면서 화력을 완벽히 회복했다. 이전 경기에서도 무시알라, 그나브리, 테리 득점을 기록했고 사네도 도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공격진의 폼이 올라온 모습. 마네가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할 정도로 부상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지만 공격진의 최근 폼을 감안하면 별다른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수비진은 다소 부담이 있다. 리카가 돌아왔지만 데이비스가 다시 부상으로 빠지면서 포백 구성에 어려움이 생겼고 상대의 압박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 물론 샬케가 상당히 수세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최근 두 번의 상대인 헤르타 베를린과 브레멘이 압박으로 바이언을 당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코멘트 바이언의 승리가 유력하다. 마네의 이탈이 아쉽기는 하지만 최근 바이언의 공격진이 전반적으로 폼이 좋은 상황. 엔트리 안에 있는 공격 자원들만 가지고도 빈약한 샬케의 수비진을 유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바이언도 압박으로 자신들을 공략하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을 열어둬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버를 겸해도 좋은 매치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바이언 승 3.5 오버. 엠맨 시타르트를 1-0으로 잡아내면서 다이렉트 강등인 17위에서는 벗어났다. 최근 성적은 나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실점률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최근 5경기 중 비테세전 1에서 2패배를 제외하면 멀티 실점을 당하지 않았다. 하위 전력의 팀이라 실점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모습까지는 아니나 전력에 비해 실점이 많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 다만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약스를 상대로 중앙 주도권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적게 보여야 할 것. 아약스에게 많은 찬스를 내어줄 가능성이 높다. 득점력에서는 부족한 모습. 오랜만에 기록한 시타르트 전도 1-0 신승이었다. 최전방 기용에서 일관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전 경기에서 지부코비치가 마수거리 골을 넣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인 디에머스를 공격 진영에 배치하기도 했다. 중앙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게 된다면 전방으로 가는 패스의 양도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다. 아약스 선두 탈환에 비상이 걸렸다. PSV에게 지면서 선두를 빼앗긴 데 모자라 비테세에게도 비기면서 승점으로도 PSV에게 밀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강등권 팀인 엠맨을 잡고 선두를 뒤집을 만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는 상대의 압박에 꽤 고전하고 있다. 타디치, 베르바인의 개인 기량으로 공격을 전반적으로 잘 풀어나가고는 있으나 최근 톱으로 나오고 있는 쿠두스의 폼이 좋다고는 하기 어려운 부분. 레인저스 전에서는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적은 터치 수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전 경기에서도 59분 동안 18번의 터치를 하는데 그쳤다. 꾸준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치에 비해서는 공격적인 성과가 잘 나오지는 않고 있다. 높은 라인으로 인한 수비 리스크는 고려해야 할 듯. 이전 경기에서도 실점한 두 골이 모두 속공 상황에서 나온 바 있다. 엠맨이 중앙 점유율에서 밀리게 된다면 수세적으로 나서면서 다이렉트한 공격 한 방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수비진과 삼선의 기민한 움직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코멘트 아약스가 우세할 것이다. 생각보다 엠맨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편인데 아약스를 상대로 중앙 싸움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득점력도 엠맨이 확실하게 개인 기량과 퀄리티에서 아래라고 볼 수 있는 상황. 다만 아약스도 최근 속공 대처와 상대 압박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수비적인 약점을 꽤나 드러내고 있는 상태. 오버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추천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추천 배팅 아약스 승 3.5 오버. 울브스 카라바오컵에서 리즈를 1-0으로 제압하고 긴 무승의 고리를 끊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10월 15일 꼴찌 노팅엄을 잡은 이후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중. 스티브 데이비스 감독 대행이 이끄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월드컵 휴식기를 맞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전력 상황이 말이 아닌 상황. 세메두, 코스타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며 네투, 시키뉴, 히메네스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격진의 공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 결국 수세적으로 나서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고유의 플랜을 또 들고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 전방으로 향하는 공격의 횟수가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다. 울브스의 문제는 중원과 수비로 이어지는 후방.
중원에서의 1차적인 저지가 거의 기능을 잃은 상황이고 수비진이 가지게 되는 부담이 상당히 큰 편 때문에 공격으로 이어지는 전개도 롱볼 위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 수비 시에도 상대의 빌드업을 압박으로 차단하는 모습은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격 찬스를 상대팀에게 내주는 모습도 잦다. 더 이상 울브스의 장점이 이전 시즌처럼 수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아스날 카라바오컵에서는 브라이튼에게 1에서 3으로 패하면서 조기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물론 사실상 2군으로 나선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주전 비주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 주력 선수들을 총 출동시킬 것이다. 이 경기 이후에 치러지는 일정이 웨스트햄, 브라이튼, 뉴캐슬, 토트넘 메뉴로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 일단 공격 전개면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최전방의 골 감각이 꽤 떨어져 있다는 점. 제수스가 전방에서 연계 역할을 잘 해주고는 있지만 한 달째 리그에서 득점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아스날이 치른 5경기 중 노팅엄전 5영 승리를 제외한 4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아스날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비진의 역할이 크다. 왼 측면 진첸코의 수비 약점과 마갈량이스의 치명적인 미스가 약점이기는 하지만 살리바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센터백으로 거듭나면서 공백을 메우는 중. 최근 주전 멤버들이 충출동한 경기에서 아스날이 실점을 허용한 경우는 없었다. 코멘트 아스날의 승리가 유력하다. 울브스는 중원과 수비 지역에서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아스날은 올 시즌 수비의 안정화가 리그 1위를 차지하게 하고 있는 원동력이다. 다만 아스날이 제수스 등 전방 자원들의 부진으로 인해 많은 골을 넣고 이기는 경기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지는 못한 상태. 아스날의 단단한 수비력까지 고려한다면 언더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추천 배팅 아스날 승 2.5 언더. 볼로냐 인테르에게 1에서 6으로 완벽하게 깨지면서 연승 기록을 4경기에서 마무리했다. 그래도 올 시즌 유독 원정에서 약했고 중앙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대였으니만큼 예상이 가지 않았던 결과는 아니었다. 최근 아르나우토비치가 시즌 초만큼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 그래도 300과 400을 오가면서 포슈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공백을 최대한 메우는 중. 의외로 공을 점유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세적인 찬스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기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면 득점 가능성을 꽤 높게 점칠 수 있을 것. 다만 수비력 리스크는 꽤 심하다. 일단 높은 라인으로 인한 뒷공간 리스크가 있는 편이며 중앙 점유율에서 밀리게 된다면 이전 경기처럼 공수에서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홈에서는 7경기 6실점으로 처참한 원정 실점률보다는 낮지만 홈에서도 무실점 비중이 14%에 이를 정도로 이기는 경기에서도 꾸준히 실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수올로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올 시즌 철저하게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아탈란타, 나폴리, 로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참작 여지가 있으나 엠폴리를 상대로도 무득점 패배를 당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 최근 5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우는 딱 한 번, 헬라스 베로나를 2-0으로 잡은 경기인데 헬라스 베로나가 올 시즌 최다 실점팀인데다 꼴찌임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전 시즌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보여준 라스파도리, 스카마카, 베라르디 트리오가 해체되었고 남은 베라르디도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는 중. 올 시즌 사수올로의 최다 득점자가 수비형 미드필더인 프라테시라는 데서 올 시즌 사수올로의 득점력 난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수비에서의 기대는 나름 해볼 수 있을 듯. 올 시즌 9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이 한 번밖에 없었다. 홈보다 원정에서 평균 점유율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볼로냐가 공을 점유하려는 플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수올로가 중앙 싸움을 적극적으로 걸어준다면 상대의 플랜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코멘트 언더가 1순위 픽. 올 시즌 사수올로는 이전 시즌의 공격력을 꽤 잃은 상태. 볼로냐도 주포 아르나우토비치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사수올로가 상대의 플랜 A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 싸움을 걸어준다면 볼로냐도 자신들의 공격 전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아인트호벤 아약스를 잡아내면서 일단 1위를 탈환했다. 다만 아약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 관리 면에서는 아약스보다 불리한 상태. 상대도 상위권 알크마르인 만큼 선두 유지를 위한 가장 큰 고비를 만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상당히 라인을 높이려고 하는 편.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타입이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42골을 넣고 있습니다는 데서 아인트호벤의 공격적인 성향과 성과를 알 수 있을 것. 학포가 리그 득점 선두로 거듭나면서 이전 시즌에 이어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고 득점 기록이 있는 선수만 12명이 나오는 등 공격 패턴의 다양성도 장담할 수 있다. 다만 뒷공간 리스크는 꽤 크다. 라인을 높인 팀의 어쩔 수 없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대목. 이를 공략당하면서 롱볼 위주의 캄비르, 트벤테, 흐로닝언에게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알크마르가 직선적인 공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타입은 아니지만 전력 차이를 감안해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알크마르 발 바이크에게 1에서 3으로 잡히면서 순위가 2계단이나 하락하고 말았다. 다행히 이번 경기를 넘기면 일정이 꽤 순탄한 편이라 순위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편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숙이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대 위트가 카드 징계로 인해 결장하게 되면서 아인트호벤과의 중앙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인데다 선수랬듯이 아인트호벤이 뒷공간 리스크가 꽤 크기 때문.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상대를 최대한 끌어들이고 직선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원정에서 오히려 득점력이 더 좋다는 점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 자신들보다 순위가 낮은 팀들만 원정에서 상대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무득점 경기가 없는 만큼 득점에서의 꾸준함은 담보할 수 있는 팀이다. 오드가르드가 기대 득점보다 2골 이상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파블리디스도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 아인트호벤이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좋은 공격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알크마르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인트호벤이 뒷공간 리스크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 올 시즌 홈에서 강한 아인트호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전적에서는 알크마르가 더 앞서고 있어 승패보다는 스코어 접근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아인트호벤 승 2.5 오버. 렌 5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다. 다만 성적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낭트와 릴에게 2번 연속으로 비기면서 2위와 승점 차이가 5점으로 벌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 최근에는 득점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 이전 경기에서는 4-3-3을 가동하면서 912 무이가 보리기드로 전방을 구성했으나 912가 가장 적은 터치 수를 기록하는 등 전방으로의 공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전 시즌부터 득점력에서는 장점은 있는 팀이었으나 무이가가 2경기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이고 테리에도 부상을 당하면서 전방에 힘이 꽤 빠졌다. 다시 4-4-2로 돌아갈지도 관건. 이전 경기에서는 강호인 릴과의 경기에서 중앙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중앙에 힘을 주는 모습이었지만 올 시즌 대부분의 경기는 4-4-2로 치렀다. 상대에게 공간을 최대한 주지 않고 팀적인 수비에 집중하면서 홈에서는 실점률을 꽤 잘 줄이고 있는 모습이기에 이번 경기에서 4-4-2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툴루즈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물론 제법 까다로운 상대인 스트라스부르 랑스 모나코를 연달아 만나는 대진이었으나 팀을 가리지 않고 수비적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 올 시즌 툴루즈의 장점은 공격력. 그러나 강팀을 상대로는 주도권 싸움에서 모두 패하면서 무득점에 그쳤다. 이전 모나코전과 랑스전에서도 무득점에 그치면서 아직 강팀들과의 전력 격차는 상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다.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꽤 수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 보이는데 렌도 홈에서의 실점 제어 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툴루즈가 득점력을 100% 보여주기에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매 경기마다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 전 방위적인 압박 기조로 올 시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간 허용과 후반 실점 제어 능력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최근 3경기에서
실점한 7골을 모두 후반에 허용하고 있는 상태. 렌의 최근 득점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툴루즈의 실점 가능성을 낮게 보기는 어렵다. 코멘트 렌의 승리가 유력한 매치다. 최근 렌이 테리에의 결장 등 공격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툴루즈의 수비력이 좋지 못한 데다 후반 실점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득점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어렵다. 툴루즈가 강팀을 상대로는 수세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도 작고 자연스럽게 득점력에서도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 렌이 다득점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렌 승 2.5 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